복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죽었는데 걷고 있다는 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꿈에서도 봐온 얼굴. 증오하고 또 증오했던 얼굴. 만수, 정만수, 너냐? 그는 멈춰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죠. 형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까지 같이 오네요. 이 나쁜 놈아! 저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았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은 기운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숨이 가빴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뻐근하더니 점심때쯤엔 완전히 눌려버렸죠.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아니, 돌덩이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못 가지만 오다가 멈춰버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았죠. 73년을 살아온 몸이니까 죽음의 기운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일렁이면서 점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더니 세상의 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졌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득하게 아주 멀리서 마치 물속에 잠긴 채로 수면 위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저는 대답하고 싶었어요. 괜찮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만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혀도 굳어버린 것 같았죠. 심전도 떨어집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툭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몸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아니, 실제로 떠올랐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분리되는 느낌. 무게가 없어지고 중력도 사라졌어요. 이게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얀 빛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빛이 눈부신데도 따갑거나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을 쬐는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빛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 한가운데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빛 대리석 같은 바닥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죠. 그냥 딱딱하고 단단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복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 양쪽으로 벽이 쭉 이어져 있었고 벽마다 작은 등이 달려 있었죠. 희미한 주황빛 불빛들이 깜빡깜빡 살아 숨쉬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탁, 탁, 탁. 메아리가 복도 끝까지 퍼져나갔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죽었는데 걷고 있다는 게.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져봤어요.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고 뺨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땀인가 싶었는데 땀은 아니었어요. 그냥 물기 같은 거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쿵쾅, 쿵쾅. 하지만 제 가슴에 손을 얹어봐도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심장이었죠. 저는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벽에 달린 불빛만 깜빡일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림 한 장 걸려 있지 않았죠. 그저 비어 있는 공간. 덩그러니 홀로 걷는 저만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10분쯤 걸은 것 같기도 하고 1시간쯤 걸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니,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였죠.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았고 어깨가 좁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걷는 모습.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친 뒤로 평생 그렇게 걸었던 사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어요. 날카로운 턱선, 가늘게 찢어진 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표정. 그 표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꿈에서도 봐온 얼굴. 증오하고 또 증오했던 얼굴.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만수, 정만수, 너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서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멈춰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죠. 그 미소, 사람을 속이는데 익숙한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미소.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박 형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까지 같이 오네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피가 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죽은 몸이니까요. 이 나쁜 놈아. 저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았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나왔죠. 우리 집이 망했어. 아내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 아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방황했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묘했어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를 움켜쥔 것처럼 형체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느낌. 정만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형님,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죄책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죄책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형님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고 또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고? 내가 날 배신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도 빚을 나한테 떠넘긴 것도 다. 형님, 닥쳐.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끝없이 퍼져나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뭔가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체가 드러났죠.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키가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몸 전체가 희뿌연 빛으로 쌓여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곽만 있을 뿐 코도 눈도 입도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만수도 긴장한 기색이었죠. 그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입이 없는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두 사람 중 한 명은 아직 이승의 인연을 정리하지 못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존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우리를 향해 뻗었죠. 순간 주위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밝았어요. 저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옷깃이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휘날렸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터널을 고속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아니,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빛도.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죽은 몸인데도 숨이 찬 게 느껴졌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더 이상 복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간. 낯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 분필 가루 냄새, 그리고 학교 급식실에서 나는 냄새.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칠판이 보였어요. 삐걱대는 나무 책걸상, 복도에 걸린 게시판. 이게 학교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아무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다니던 학교였죠. 40년 전 그 학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심장은 이미 멎었는데도 뭔가가 제 가슴을 마구 두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죠. 이 느낌, 이 소리,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벽에 붙은 게시판을 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학급 사진.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교복이 헐렁했던 시절. 얼굴이 창백하고 마른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야. 이름을 불러봤지만 사진 속 아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그 표정.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집이 망하고 엄마가 아프고 친구들한테 놀림받던 그 시절.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만수의 목소리였죠. 저는 돌아봤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예전처럼 뻔뻔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슬픈 듯한 미소였습니다. 왜 우릴 여기로 데려온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저었죠. 저 존재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보여준다고? 형님이 모르는 진실을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 왼쪽 다리를 끌듯 걷는 모습.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실? 무슨 진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친 게 진실이야. 형님, 날 배신하고 도망간 게 진실이라고.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메아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눈빛. 그때였습니다. 옆 교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봤습니다. 교실 안이 보였죠. 책상들이 줄지어 있고 칠판에 분필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정장을 입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정만수였습니다. 교실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중년 여자, 담임 선생님이었죠. 저는 그 선생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아들 담임이었던 분. 이름이 뭐였더라? 김선희 선생님. 젊은 정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준호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아버지시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정만수가 손을 저었죠. 저는 그 집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준호 아버지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정만수가 학교에 와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요즘 준호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이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만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급식비하고 교재비요. 그리고 준호한테는 제가 도와준다는 걸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그 집 자존심이 세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만수가 우리 아들을 돕고 있었다고? 그것도 제 몰래? 그리고 하나 더요.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알고 있어요.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정만수가 목소리를 낮췄죠. 제가 직접 아이들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모르는 척 해주시고요. 장면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명해졌죠. 이번엔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 아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가방을 질질 끌면서. 그때 뒤에서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4~5명쯤 됐습니다. 야, 박준호. 한 아이가 소리쳤죠. 오늘 청소 내가 해야지. 내 당번이잖아. 아니야. 오늘은 내 당번 아닌데. 우리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거짓말하지 마. 아이들이 우르르 다가왔어요. 가방을 빼앗고 밀치고 웃어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정만수였습니다. 야, 너희들. 그의 목소리가 울렸죠. 아이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야, 아저씨? 너희 부모님들 다 알아. 지금 당장 집에 안 가고 뭐해? 정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엄마, 박영수 아빠, 최민석 어머니. 다 연락처 알고 있어.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다 얘기할까? 아니면 조용히 집에 갈래?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정만수가 우리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괜찮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어른한테 꼭 말해야 돼. 알았지? 네. 정만수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걸 숨긴 거야? 왜 말하지 않은 거야? 장면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옆에 정만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만수, 늙은 얼굴. 왜?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숨긴 거야? 정만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형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준다고 하면 형님은 절대 안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래도, 아니, 그래서 더 숨긴 거예요. 정만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형님이 자책하실까봐, 형님이 더 힘들어 하실까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동안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니. 하지만 넌 빚을 내 이름으로 돌리고 도망갔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정만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형님이 모르는 게 아직 더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그 존재가 나타났어요. 형체 없는 거대한 실루엣. 희뿌연 빛으로 쌓인 존재. 그가 손을 들어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죠. 더 깊은 진실을 보아야 한다. 또다시 하얀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온몸이 떨렸죠. 형님,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손 잡으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 하지만 확실히 잡히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함께 그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몸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딱딱한 바닥.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죠.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독촉장이었습니다. 은행 독촉장, 채권자 독촉장, 법원 문서, 빨간 글씨로 빼곡히 쓰인 경고문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업하던 사무실이었어요. 40년 전 그 사무실. 책상 모서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내리쳤던 자리였죠. 저는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밑에서 뭔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내려다보니 종이였어요. 구겨진 영수증들, 찢어진 계약서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보며 기억했습니다. 그날의 절망을, 모든 게 무너지던 그 순간을. 형님, 뒤에서 정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을 바라볼 뿐이었죠. 여긴 우리가 같이 일하던 곳이네요. 정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닥쳐.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날 배신했잖아.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형님, 보증을 섰어.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는데 넌 도망갔잖아. 저는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빚이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왔어. 내가 다 갚아야 했다고. 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적였죠. 손이 떨렸어요. 그때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대보증서.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이거야. 이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증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거든요. 거기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만수. 뭐야 이게?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잖아. 정만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 그 빚은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야. 난 분명히 내 이름으로 빚 독촉을 받았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그건 정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말했죠. 제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넌 도망간 거잖아. 돈 가지고 잠적한 거라고. 아닙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형님이 모르셨던 거예요. 제 죽음을. 장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사라지고 다른 곳이 나타났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병실 앞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 온몸에 붕대를 감고 기계에 연결된 사람, 정만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죠.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쉬익, 생명을 이어주는 소리. 옆에 의자가 있었어요. 거기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정만수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기억했어요.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혼자 그 빚을 떠안은 거야? 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 울렸죠. 삐. 심전도 소리. 박 사장님 부인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했잖아.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을 대신 진 거잖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돈을 빌린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왜 혼자 짊어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 그때 갑자기 수술비가 마련됐었죠. 저는 정만수가 도와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빚을 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제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당신. 제 입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랬어?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장례식장이었어요.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사진.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 저는 그를 봤어요. 낯이 익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이었죠.
악덕 사채업자. 그가 정만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유감입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데 빚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요? 정만수 아내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으면 유족이 갚아야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연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박 씨와 정 씨. 하지만 남편이 혼자 진 빚인데요. 증거가 있습니까?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공동 채무입니다. 정 씨가 죽었으니 이제 박 씨가 다 갚아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빚이 제 이름으로 넘어온 이유가 정만수가 죽고 나서 악덕 채권자들이 서류를 조작한 거였어요.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제 주먹이 떨렸어요. 장면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정만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형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었잖아. 하지만 제 죽음 때문에 형님이 고생하셨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지키려고 한 건데, 내가 우리 가족을 도우려고 한 건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만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이제 아셨죠? 뭘? 제가 형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제가 떠안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형님께 피해가 됐네요. 만수야.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부르는 이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괜찮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죽은 몸끼리 껴안는 게 이상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정만수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형님. 그때 갑자기 사무실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책상이 무너지고 벽이 금이 갔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정만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도 저를 꽉 잡았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저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깊은 진실이 남아있다. 바닥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저는 정만수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아래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 저는 그 빛을 향해 떨어졌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빠져들었죠. 눈을 뜨니 또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집이었어요. 우리 집. 40년 전 살던 그 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 깨진 텔레비전, 먼지 쌓인 장롱.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침 소리. 저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수건에 피를 뱉고 있었죠. 여보. 제 입에서 그녀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환영일 뿐이니까. 아내가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죠. 정만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형수님, 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내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만수 씨, 아내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형님은요? 일 나가셨어요. 준호는 학교 갔고요. 아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손수건을 적셨죠. 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비도 못 구했는데. 형수님, 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형수님이 쓰러지시면 형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준호는요? 정만수가 아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만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살린 거였어. 정만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신이 우릴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데 난 당신을 원수로 여겼어.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저주했다고. 정만수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와 눈높이를 맞췄죠. 하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너무 늦었어. 당신은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에 금이 갔어요. 또 시작이네요.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여줄 게 남은 것 같네요.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만수와 함께 떨어졌어요.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니까. 빛이 사방에서 쏟아졌죠.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체들, 흐릿한 그림자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바닥에 섰어요. 이번엔 도로였습니다. 밤이었죠.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집 근처 도로, 40년 전 그 도로, 여기는 제가 죽은 곳입니다. 정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여기서 사고가 난 거야? 네. 도로 저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빠른 속도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젊은 정만수였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차가 멈춰야 했죠.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어요. 위험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과거의 정만수도 달려오는 차도 듣지 못했어요. 차가 정만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정만수의 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빨간 테일라이트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얼마 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명소리, 다급한 외침,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쓰러진 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투성이었죠.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만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죠. 제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예약 확인서. 이게 다른 서류도 봤어요. 대출 신청서. 정만수 이름으로 된 대출 신청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그때 제 아내 수술비가 딱 그 금액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당신이 이 돈을 구하러 가던 중이었구나.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가까워지는 소리. 사람들이 정만수를 둘러쌌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빨리 구급차. 누가 차 번호 봤어요? 아무도 차 번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난 뺑소니였으니까. 장면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이번엔 병원이었죠. 중환자실 앞.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아내, 그의 형, 몇몇 친구들,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정만수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안 돼. 안 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경찰서였습니다. 한 형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선글라스를 낀 남자.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아까 본 채권자, 악덕 사채업자. 그러니까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만수 씨가 당신한테 빚이 있었다는 거죠? 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했으니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죠. 박 씨라는 분이요. 이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라. 형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거 진짜 맞습니까? 물론이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차갑게.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 나쁜 놈. 정만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저자가 서류를 조작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죽고 나서 저자들이 서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왜 경찰은 몰랐어?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정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본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다 날아가 버렸죠. 저는 그때 흩어진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종이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진실들. 그래서 내가, 네, 형님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나쁜 놈들 잘못이지.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었어요. 재판정. 저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제 모습. 초췌하고 지쳐 보였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박아무개는 채무 변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탕.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옆에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과거에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무능해서
우리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이겨낼 거예요. 함께. 하지만 그녀 목소리도 떨렸죠.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만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수님은 강한 분이셨어요. 당신 덕분에 수술은 받았지만, 네. 하지만 완치는 못하셨죠. 정만수의 목소리가 침잠했어요. 빚 때문에 후속 치료를 못 받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에도 계속 약을 먹어야 했어요. 정기 검진도 받아야 했죠.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느라 치료비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는 3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잘못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형님. 정만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닙니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살았어야 했어요. 제가 그 빚을 계속 짊어졌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죽는 바람에 모든 게 꼬여버린 겁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난 당신을 원망했어. 40년 동안. 당연합니다. 원망받아 마땅하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할 사람은 저 악당들이야. 장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사라지고 다시 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없는 복도. 저와 정만수는 그 복도에 섰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마웠어. 네. 당신이 우릴 위해 해준 모든 것. 고마웠어. 정만수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별 말씀을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는걸요.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목숨까지 걸면서. 형님, 미안해. 40년 동안 오해해서. 괜찮습니다. 정만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알아주시니까요. 복도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얀 빛, 따뜻한 빛. 저는 그 빛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가 저승인가? 아마도요. 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네요. 같이 가자. 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복도가 점점 밝아졌어요. 벽에 달린 등불들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죠. 그냥 밝게 빛났어요. 저는 정만수를 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형님. 응. 다음 생에는 진짜 친구로 만나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자.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가면 닿을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 어린아이 목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 저 끝에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뜨면 안 돼요? 그 목소리. 저는 알아봤습니다. 미서. 제 손녀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서야. 정만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응?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뭐? 저 아이가 부르잖아요. 형님을. 저는 손녀를 봤어요. 그리고 앞에 빛을 봤습니다. 갈림길이었죠. 저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너는? 정만수가 웃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은 돌아가셔야 해요. 왜?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정만수가 저를 밀었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가세요. 형님. 만수야. 사과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그러고 오세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다음 생에 만나요. 형님.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만수야, 기다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어요.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미서의 목소리. 저는 돌아섰습니다. 손녀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 저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빛을 등지고, 저승을 등지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을수록 손녀가 가까워졌습니다.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5살, 우리 미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그 원피스, 생일 선물로 준 거였죠. 미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일어나요? 미서야, 할아버지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엄마가 막 울어요. 미서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 아저씨들도 막 뛰어다니고 장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손녀 모습이 사라지고 다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제 병실. 침대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입에 호흡기가 물려 있었죠.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한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눌렀어요.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강하게 눌렀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기계를 조작했죠. 심전도 모니터가 삐 소리를 냈어요. 일직선. 심장이 멎은 소리. 제세동기 준비. 충전 완료.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제 몸이 들썩 튀어올랐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다시 클리어. 또 한 번. 제 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어요. 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 딸 미정, 그리고 손녀 미서. 미정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미서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미서야. 할아버지 곧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확신이 없는 목소리.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정아. 제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어요. 의사들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땀이 의사 이마를 타고 흘렀죠. 시간 확인. 5분 경과. 계속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가야 하나? 정만수는 빗속으로 갔어요. 저승으로. 거기선 편안할 겁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가족은, 딸은, 손녀는 저 없이 어떻게 살까요? 할아버지, 미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손녀가 병실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작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미서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잘 먹을게요. 그러니까 그녀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눈만 떠주세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서야. 저는 병실 안으로 다가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누워있는 제 모습을 봤죠.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73년을 산 늙은 몸. 이제 끝일까요? 정말 이대로 가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만수가 서 있었어요. 만수야? 넌 빗속으로 간 거 아니었어? 잠깐 돌아왔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너. 정만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침대를 함께 내려다봤죠. 형님, 결정하셨어요? 뭘? 돌아가실 건지, 이대로 가실 건지. 저는 말없이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봤어요. 모르겠어. 형님. 정만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 형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무슨 일? 정만수가 미정을 가리켰습니다. 딸한테 사과하셔야죠. 사과? 그동안 힘들게 해서요.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요. 저는 딸을 봤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이. 그리고 정만수가 미서를 가리켰습니다. 손녀한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건 말 안 하셨잖아요. 정만수가 웃었어요. 전 형님이 손녀 얼마나 예뻐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말로 한 번도 안 하셨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죠. 그리고 정만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형수님 산소에 가세요. 아네. 네. 가서 말씀하세요. 이제 원망 다 내려놓았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형수님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형님이 아직도 한 맺혀 있을까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정만수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직 할 일 많잖아요. 너는? 전 괜찮아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요. 언제 다시 만나? 다음 생에요. 정만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 그때는 원수 말고 친구로요. 그래. 꼭.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정만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가세요, 형님. 어떻게 가?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돌아가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제 몸을 봤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딸에게로, 손녀에게로, 아직 끝내지 못한 삶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래로 끌려가는 느낌. 아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형님. 정만수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행복하세요. 너도.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멀었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어둠. 저는 그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그리고 갑자기 툭.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눌렀어요. 아팠습니다. 진짜로 아팠죠. 저승에선 아픔이 없었는데 이젠 아팠어요. 심박동 확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혈압 체크. 정상 범위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눈을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죠. 납덩이처럼. 아버님,
들리시면 눈 떠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힘을 주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조금씩 조금씩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눈부셨어요. 형광등 불빛.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초점이 맞춰졌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목을 돌려봤습니다. 딸이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미정아.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나왔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아버지.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끄덕였어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기적이네요. 정말 기적입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 미서였어요. 손녀가 침대 옆으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미서야. 저는 손을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들어 올렸습니다.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미서 놀래켰네. 미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 할아버지, 안 가죠? 다시 안 아프죠? 저는 웃었습니다. 응, 안 가. 약속? 약속? 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미서가 자기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제 엄지에 댔죠. 도장? 우리는 웃었어요. 딸도, 손녀도, 저도. 병실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물러갔어요. 간호사들도 나갔죠. 이제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저는 딸을 봤어요. 미정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동안 너한테 짐만 지웠구나. 아버지.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아버지가 더 잘할게.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그리고 저는 미서를 봤습니다. 미서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미서 정말 많이 사랑해. 미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진짜.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미서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죠. 살아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붉고 아름다운 노을.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만수, 친구, 은인, 당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승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친구로, 진짜 친구로. 노을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어서 좋았습니다. 돌아와서 좋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어야 했지만 걷는 건 괜찮았죠. 딸이 매일 병문안을 왔었어요. 손녀도 함께요. 미서는 매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웃고 있는 할아버지. 저는 그 그림들을 다 모았어요. 병실 벽에 붙여놨죠. 의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다니. 마음을 잘 먹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승을 다녀왔다는 걸, 원수를 만났다는 걸, 그리고 화해했다는 걸.
믿지 않을 테니까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짐을 챙겼어요. 아버지, 다 챙겼어요. 고맙다. 저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낸 곳, 죽다 살아난 곳. 아버지, 가요. 응.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미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응.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주차장으로. 미서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미서야, 천천히. 딸이 소리쳤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아파트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계단, 한 계단.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집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 편안한 냄새. 아버지, 들어가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소파가 보였어요. 낡았지만 편한 소파.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아, 좋다. 몸이 푹 꺼졌죠. 아버지, 물 드릴게요. 미정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서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집이에요. 그래, 집이다.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서야. 네. 할아버지랑 내일 어디 갈까? 어디요? 산소. 미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소가 뭐예요? 할머니 계신 곳. 아. 미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보러 가요? 응.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아내 제사 때 입던 옷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늙은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죠. 아버지, 준비됐어요? 미정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간다.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사는 도시 외곽에 있었죠. 1시간쯤 걸렸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산 입구가 보였어요. 아버지, 천천히 가요. 응. 우리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경사가 있었지만 천천히 걸으니 괜찮았어요. 미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저는 손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묘지가 보였습니다.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향해 걸었습니다. 안에 산소, 10년 전에 만든 곳, 비석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아내 김순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야. 딸이 제 옆에 섰어요. 손녀도 함께. 우리는 묵념했습니다. 한참을. 저는 눈을 떴어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평생 한 맺고 살았어. 미정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만수 탓하면서 살았지.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놈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만수는 우릴 지키려고 했던 거야. 당신을 살리려고 했던 거라고. 미안해, 여보. 내가 몰랐어. 미정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다 내려놓았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원망도 한도 다 내려놓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저는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편히 살게.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괜찮았어요. 가자. 네, 아버지.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죠. 미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응.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할머니가 대답하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버스가 왔어요. 우리는 탔습니다. 창밖을 봤죠. 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잠든 곳. 안녕, 여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딸이 만든 음식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응, 맛있다. 저는 계속 먹었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만수가, 그는 어디로 갔을까? 잘 있을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보름달. 만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지?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은은하게.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 보자. 친구로.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없었죠. 그저 깊고 고요한 어둠. 평화로운 어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어요. 미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벚꽃 돼요. 천천히 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서가 옆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해요? 글쎄, 뭐 할까? 공원 가요. 공원? 네. 할아버지랑 그네 타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진짜요? 응. 미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호! 그녀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공원 간대요. 딸이 웃었어요. 알았어. 밥 먹고 가자.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평범한 아침. 하지만 소중한 시간. 식사를 마치고 준비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은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10분. 날씨가 좋았어요. 미서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가고 있어.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딸과 함께. 아버지, 응?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저승 이야기를, 정만수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을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미정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정아. 네, 아버지가 사랑한다. 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미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는 공원에 도착했어요. 미서가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밀어주세요. 그래. 저는 뒤로 가서 그네를 밀었습니다. 와, 미서가 웃었어요.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 이런 소소한 행복, 이걸 위해 돌아온 거구나.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만수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넌 잘 쉬고 있지?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손녀를 밀어줬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요. 알았어.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웃음, 살아있는 소리.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원수로 만났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엔 은인으로 기억되는 사람. 정만수,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았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았죠. 사랑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다음 생엔 꼭 친구로 만나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붉고 아름다운 노을.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원망하며 살기엔 너무 짧죠. 그러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해요. 그게 진짜 사는 거니까. 아버지, 집 갈까요? 응. 가자. 우리는 공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죠. 저는 딸과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있어, 만수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 보자.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